저는 빌린 돈이 500인데 뭐 몇 개월이 지나고 보니까 3천만 원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뭐 벌써 2천만 원은 갚았지만 아직도 1천만 원이 남았어요. 20년 전에 그 법정 최고금리가 몇 퍼센트였는지 66%였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죠. 은행에서 저는 멀쩡하시던 분이 그냥 한 1, 2년 만에 바로 신용불량자가 되는 그런 상황을 너무너무 많이 봤고, 잠깐 잘 여러분, 정부 정책은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언론이나 이렇게 정부 정책 발표할 때 이렇게 자세히 들어보면 그 글자를 쓰는 것이 굉장히 재밌는데요. 이를테면 이거죠. 징벌적 과세였던 뭐 어떤 부동산 세금을 정상화시킨다 라고 표현을 한 후에 세금 감면을 붙입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그냥 잘 모르시는 분들은 보면은 아, 예전이 비정상이었나 보구나. 그리고 지금 이제 정상화되는구나. 그러니까 정상화는 굉장히 긍정의 단어잖아요. 오, 이거 좋은 건가 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제는 팩트는 그 전은 약간 서민들을 위한 어떤 정책이었고 지금은 부자들을 위한 또는 건설사를 위한 또는 금융사를 위한 또는 대기업을 위한 예, 이런 식의 정책으로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시나요? 기사를 보실 때 그런 관점으로 계속 보셔야 된 것 같아요. 제가 또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즘에 나온 기사인데요. 제1금융권, 제2금융권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제3금융권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대부업체 있잖아요. 우리가 좀 이렇게 떠올리는 대부업체 상상되시는 유명한 대부업체도 떠오르시죠? 그런 곳에 법정 최고 금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돈을 대출을 해줬는데 그 대출을 못 갚았을 때 연체율을 이제 올릴 수가 있는데 너무 과도하게 올리면 안 되잖아요. 뭐 영화 같은 데서 이런 거 나오잖아요. 저는 빌린 돈이 500인데 뭐 몇 개월이 지나고 보니까 3천만 원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뭐 벌써 2천만 원은 갚았지만 아직도 1천만 원이 남았어요. 이제 이런 그런 장면 있잖아요. 그게 다 엄청난 금리 때문에 불고 원금이 그러다 보니까 원금보다 더 커져 버리는 그죠?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는 법정 최고 금리를 딱 정해 놓는데요. 그게 지금 20%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2002년도 그러니까 20년 전이죠, 여러분. 20년 전에 그 법정 최고 금리가 몇 퍼센트였는지 아시나요? 66%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와서요, 49%로 줄었대요. 2007년도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원래 66%인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원을 빌리면 166만 원을 갚아야 되는 거죠. 연체를 하기 시작하면요. 근데 만약 166만 원을 못 갚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166만 원 곱하기 66이죠. 이게 복리가 우리 적금할 때 복리를 많이 배우시죠. 원금에 이자가 붙은 거에 또 이자를 붙이는 거.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금리가 높아버리면 대출에 복리가 붙으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원금보다 몇 배로 갑자기 바뀌어버리거든요. 이것이 지금 계속 낮춰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2014년도에 34%, 2016년도에 27.9% 하다가 2021년부터 20%로 낮춰졌습니다. 예. 여러분 20%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100만 원을 빌리면 120만 원을, 그러니까 1000만 원을 빌리면 1200만 원을 갚아야 합니다. 예. 이것도 예, 엄청난 금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거가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요, 어떻게 이것을 표현을 하냐면요.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우신 저신용자들은 이제 제2금융권에 갔다가 거기서 또 거절 당하면 제3금융권 이렇게 대부업체를 이용하시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20%로 묶어 놓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금리를 계속 낮추면은 그 은행의 그 마진율이 적어지다 보니까 막 이렇게 연체를 하고 안 갚은 사람에 대해서는 더 대출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분이 뭐냐면 저신용자들이 법정 최고 금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더 위험한 금융으로, 더 위험한 대부업체, 그죠? 예, 뭐 사채업자라고 이제 해야 되나요? 그런 쪽으로 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정 최고 금리를 올려야 된다고 명분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까놓고 말하면은 그런 금융회사들, 대부업체들을 조금 더 돈을 더 벌게 수수료를 더 붙여서 돈을 벌게 해줄 테니까 힘든 사람들, 연체를 할 것 같은 사람들한테 그냥 돈을 또 더 빌려줘서 해라. 뭐 연체가 좀 됐고 하더라도 그 이자를 계속하고 그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대출을 계속 해줘라. 뭐 이런 뜻인데요. 결국엔 마지막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저신용자들, 그리고 그 어려우신 서민들을 위한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이 드시나요? 말도 안 되지 않나요? 말도 안 되죠.
은행에서 저는 멀쩡하시던 분이 그냥 한 1-2년 만에 바로 신용불량자가 되는 그런 상황을 너무너무 많이 봤고, 잠깐 잘못 쓴 현금 서비스, 신용카드 이런 식으로 소비 컨트롤을 잘 못하다 보니까 그게 불고 그래 가지고 신용불량자 돼서 어렵게 신용회복위원회 이런 데 해 가지고 하시는 분들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살리는 길은, 유일한 길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들이 근데 연체를 시작하시고 고금리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 은행에 와서 다른 대출을 또 받으려고 해요. 왜냐면 지금 너무 힘드니까 대출을 좀 더 해달라고 하시거든요. 100만 원만 더 해달라고 그러고 500만 원만 더 해달라고 그래요. 그럼 그게 임시 방편이잖아요. 잠깐 한 또 몇 달 좀 괜찮은 거거든요. 그러면 몇 달 지나면 어떻게 돼요? 빚이 더 불어나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 갚아야 될 돈이 더 많으니까 더 힘들어지죠. 그래서 이게 이제 빚의 굴레인데요. 특히 이렇게 금리까지 높아버리면은 이거는 웬만한 사람도 다 버텨낼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문제라서 빚을 못 갚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실제 상황을 보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많냐면, 빚의 구조, 이런 금리 구조 때문에 아예 이 사람을 못 갚게 만드는 것도 진짜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금리를 낮춰주고요. 또는 빚의 한도를 강제로 좀 줄이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어렵죠. 불가능할 수도 있죠. 힘들 수도 있고, 뭐 1,000만 원인데 900으로 갑자기 줄이면 100을 어디서 갖고 옵니까? 그죠? 하지만 지금 그 100만 원 때문에 죽을 것 같지만 결국엔 그걸로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살아요. 그 사람은 살 수 있어요. 근데 1,000에 100을 더 주거나 금리를 계속 한도를 높이고 금리를 점점 올리는 거는 그 사람을 결국엔 죽이는 일이거든요. 근데 법이 이런 식으로 갑니다. 예. 그런데 법이 이렇게 가는 건 좋다 이겁니다. 근데 명분을 왜 말도 안 되게 이상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보면은 뭐 취약차주를 밀어내는 법정 최고금리 역설, 제도 개선은 지지부진.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거죠. 취약차주를 밀어내고 있대요. 법정 최고 금리를 올려야 서민 대출이 숨통, 금융위원회 국회 설득에 나선다. 지금 우선 이런 식으로 언론이 쭉 나오면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이제 사람들도 약간 이제 분위기가 만져지면서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해서 뭐 이제 결론이 나오겠죠. 이 정도 나왔으면 저는 결론이 나온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항상 이런 것을 반복해서 볼 때마다 느끼는 거는, 내 스스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내 힘을 키워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항상 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 또는 뭐 빚이 좀 많으셔서 지금 삶이 너무 힘드신 분들은 방법은 없습니다. 빚을 더 하시거나 빚을 더 끌어오시면 죽는 길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카드를 자르셔야 되고요. 차라리 지금 한두 달 죽는 게 나아요. 죽겠다 사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빚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이를 악물고 하지 않으시면 나중은 더 힘들어지는 게 너무너무 불보듯 뻔하고,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이를 악물고 힘을 내셔야 된다는 말씀밖에 드리지를 못하겠네요. 그리고 어디에 기대려고 하지 마시고 잠깐 임시 방편으로 뭔가를 봉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것. 빚을 똑바로 눈으로 마주하시고 정신 차리시고 조금씩이라도 투잡을 하시든지 수입을 높이셔서 갚아 나가는 것. 속도가 더디는 것 같아도 그게 가장 빠른 길이고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이라고 단언하겠습니다. 예, 단언합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 가지 경제 관련, 금융, 부동산 관련의 기사에서 여러분 제목만 믿지 마시고 그 뒤에 그들이 의도하는 것도 좀 생각해 보시면서 기사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들어가세요. 안녕!